안녕하세요. 채쌤의 농업톡톡의 채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기다리셨던 구독자님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건강히 잘 지내셨죠? 매년 샤인 가격이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힘드신 줄 압니다. 이 많은 생산량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포도 생산으로 수출과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다 같이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올해는 비가림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냉해 이슈 없이 발화가 잘 되고 열매 잘 물고 나오고 특이사항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매년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유난히 빈가지와 잎 이상 증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빈 열매 가지와 비정상 잎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가둘 수 있는 시설하우스에서는 대부분 가온으로 촉성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수확을 목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했으니까 매년 가온해서 비가림 재배에서 포도가 안 나올 때 고가에 출하해야지 경쟁력이 있고 수지타산이 맞겠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아마 힘이 좀 들 겁니다. 먼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분 전환기 이후 잎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포도는 온대가수의 종류입니다. 온대가수는 온대기후 지역에서 재배되는 과일나무를 말하는데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에 일정한 저온 기간이 필요한 기후 조건에서 자랍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포도는 휴면에 들어가는데요. 휴면은 추운 겨울 동안 다음 해를 위해서 생장을 멈추고 생리적으로 정지 상태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면은 자발 휴면과 타발 휴면으로 구분되는데요. 자발 휴면은 식물 내부의 생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외부 환경이 적절해도 발화나 생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것이죠. 반면에 타발 휴면은 식물 내부는 잠에서 깨서 생장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온도, 수분 등이 적절하지 않아서 생장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빗대어 말하자면 추운 겨울에 잠을 잘 때에 사람마다 적정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자발 휴면이고 새벽에 잠에서 깼지만 밖이 춥고 아직 깜깜하니까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정신은 깨어 있지만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타발 휴면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자야지 개운하신가요? 저는 한 8시간은 자야지 잠이 부족하지 않는데요. 제 남편의 경우는 6시간 이상을 자지를 못합니다. 사람마다 수면 요구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일정 시간 7도 이하의 저온에 노출되는 시간을 보내야지 다음에 정상적으로 발화하고 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온 요구도라고 합니다. 이 저온 요구도가 충족이 되어야 자발 휴면에서 깰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 잠이 많은 사람과 잠이 적은 사람이 있듯이 포도도 품종별로 저온 요구도는 다른데 샤인의 경우에는 600에서 80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저온을 따져보았을 때 1월 말 정도면 저온 요구도는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온 요구도가 충족이 되면 포도나무는 자발 휴면은 끝나기 때문에 온도와 수분 조건이 맞아지면 서서히 발화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온 요구도가 아직 충족되지 않은 12월, 1월부터 가온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 휴면 중이어서 온도를 올려주더라도 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눈을 강제로 깨워줘야 하는 거죠. 휴면 타파제로 일반적으로 메리트 청을 눈에 발라서 잠에 깨워줍니다. 말하자면 아직 포도나무는 더 자야 하고 자고 있는데 우리가 일 시키려고 옷 입히고 강제로 깨워서 밥숟갈 밀어 넣는 거죠. 사람도 추운 한겨울에 새벽 서너 시쯤 강제로 깨워서 추우니까 두꺼운 옷 입혀서 일하라고 하면 일이 뭐 잘 되겠습니까?
하기야 하겠지만 고달프고 몸이 축이 납니다. 따뜻한 봄에 스스로 움직여서 일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포도나무도 참 힘들겠습니다. 그죠? 그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힘들고 고달플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1월 조기 가온의 경우 지온을 올려주는 노력 없이는 뿌리는 아직도 휴면 중입니다. 지상부는 강제로 깨워서 일을 시작했지만 뿌리 발달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지상부, 지하부 균형이 깨진 상태로 지상부 생육이 진행이 됩니다. 월동 후 포도나무는 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잎 대여섯 장이 될 때까지는 전년도 저장해 놓은 탄수화물과 무기 양분에 의존해서 잎과 줄기, 뿌리 등 모든 기관들을 만들어냅니다. 이후는 만들어진 잎이 성엽이 되고 그 잎의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된 양분과 뿌리를 통해 흡수되는 양수분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더 많이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양분 전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기 가온의 경우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온이 낮아서 뿌리는 발달 단계가 낮은데 지상부의 생육 단계는 상대적으로 훨씬 빠릅니다. 지하부 온도 상승 노력에 따라서 그 차이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사실상 지온이 낮아서 뿌리 발달 단계가 지상부 발달 단계보다 낮을 경우에 지상부 생육 단계에서 요구하는 양분과 수분 흡수가 충족되지 못하고 또한 지상부도 사실 저장 양분으론 잎을 대여섯 장까지는 정상적으로 만들었지만 시기적으로 이르면 이를수록 광도가 낮기 때문에 광합성 양이 자연적으로 생육하는 시기 대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당연히 1월과 4월에 햇빛이 다르니까 광합성 양이 차이가 나겠죠. 또한 습도도 광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농가에 가보면 습도가 20~30%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온도, 강도, 이산화탄소 정도를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습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적정 습도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가 활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수증기압 포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증기압 포차는 공기가 수분을 얼마나 더 품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공기 중 습도가 낮을수록 수증기압 포차가 클 것이고 공기 중 습도가 높을수록 수증기압 포차는 작을 것입니다. 수증기압 포차가 너무 크면은 너무 건조해서 잎이 기공을 닫아서 식물이 광합성하기에 불리하고 너무 작으면 가습으로 인해서 기공을 닫게 되니까 광합성하기에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광합성하기에 좋은 적정 습도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시설 내에 식물에게 좋은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겠죠. 표에서 보면은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적정 습도 구간입니다. 30도일 때에는 75에서 85%가 적정 습도네요. 여러분들 강원은 어떨까요? 습도를 생각해 보지 않은 농가들은 봄철에 대부분 습도가 30% 전후 혹은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광합성은 오전에 70% 이상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비료 사는 대신에 온습도계를 달아놓고 건조하면은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있으시니까 오전에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60~70% 정도까지라도 습도를 올려주시는 것이 광합성 증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서는 습도도 꼭 신경 쓰셔야지 생리장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식물에 있어서 광합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가온 첫 해에는 이상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일부 또는 나무의 양분 상태에 따라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가온은 2년 하고 나면은 한 해는 자연 환경에 맞춰서 재배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시설하우스라면 매년 가온을 하십니다.
농장주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만한데 포도나무 입장에서면 아마 농장주가 해도 너무 할 겁니다. 사람도 잠 좀 줄여서 하룻밤은 밤샘이 할 수 있겠지만 이틀, 3일, 일주일 밤샘이 해서 일하라고 하면 아마 돌아버릴 겁니다. 잠이 부족한데 제정신이겠습니까? 잠이 보약인데 말이죠. 몸과 정신의 균형이 다 깨져서 몸도 엉망, 정신도 엉망, 미치광이가 아마 될 겁니다. 나무도 잠 좀 양껏 재워가면서 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다 똑같다니까요. 나무가 말을 못하니 잎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그걸 몰라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장님들 지속 가능한 포도 농사를 위해서 부디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잎 생육 이상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빈 열매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농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꽃이 없는 빈 가지가 평년 대비해서 많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발생되는 꽃의 원기는 전년도 개하기 무렵에 발생이 됩니다. 전년도에 꽃눈의 원기가 발생되어서 다음에 꽃 피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기관이 분화되고 발달합니다. 꽃눈의 원기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원기가 생겼다고 해도 발달 과정에서도 환경 조건이 맞지 않을 때 퇴화할 수도 있고 다음에 꽃송이가 출현했다고 해도 개화기에 햇볕이 부족하거나 수세가 강해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꽃돌이도 발생이 되어서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빈 열매 가지가 유독 많이 발생한 원인을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꽃눈을 형성하려면 탄소와 질소의 비가 맞아야 합니다. 탄소는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탄수화물에서 비롯되는데요. 탄소가 많고 질소가 적을수록 꽃눈 형성에 유리하고 반대가 되면은 영양생장, 즉 잎, 줄기 생장에 유리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고 질소질 비료를 줄여야 꽃눈의 형성과 발달이 원활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사장님들이 매년 똑같이 관리하셨다 해도 저장 양분 축적이 좋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기상 환경을 생각해 보면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9월달 평균 기온이 30도가 넘고 10월까지도 더웠습니다. 포도잎은 낮 동안 폭염이 지속되면 광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고온 건조로 잎은 기공을 닫게 되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잎 내부에서는 광합성은 덜 되는데 호흡으로 인한 포도당 소비는 많게 되어서 아주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게 됩니다. 탄수화물 생성은 적고 소비는 많이 하게 되는 좋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열대야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호흡량이 밤에까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소비가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7월 수확 후에도 토양 비료가 많은 경우에 온도와 양수분이 있으니 늦게까지 영양 생장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꽃의 양이 적어서 애로를 토로하시는 농가에게 언제까지 부초가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11월에도 부초를 따셨다고 합니다. 고온으로 인한 순광합성 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11월까지 영양 생장이 지속되다 보니 저장 양분 축적 불량으로 꽃의 원기가 생겼다 해도 퇴화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가온의 경우에 저온 요구도 충족 부족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발화기에 급격한 온도 상승도 꽃의 퇴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 가온 재배의 경우는 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꽃눈 분화 불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많이 없는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가 있어도 염류 집적 농가에서 가급적 비료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열매도 감소했는데 매년 같은 양으로 생육기에 비료를 하신다면 영양 생장이 더 심해지겠죠. 특히나 조기 가온 촉성 재배에서는 열매 수확 후 2차 생장 가능성이 높아져서 또 꽃이 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올해는 묻지 마식 비료는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샤인 6년째 농가에서 발화가 안 된다는 농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동해였습니다. 여기저기 터져서 물이 셉니다. 6년생 나무가 올해 같은 날씨에 동해가 왜 발생하였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극한의 저온이면은 나무 상태가 보통 이상이라고 해도 동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이 그런 겨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패스. 두 번째, 건조로 인한 동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는 월동 전에 물도 충분히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패스. 세 번째는 저장 양분인데요. 착과량이 300평에 5,000송이 정도를 달았습니다. 적은 양이 아니죠. 게다가 중요한 것은 수확 후 관리입니다. 수확 후에도 부초가 많이 나왔는데 부초를 하나도 안 따주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양분을 축적해야 되는데요. 열매도 많이 달았지. 그리고 고온으로 호흡도 많았지. 부초는 못 땄지. 저장 양분 상태가 겨울의 추위를 이겨낼 정도가 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설탕물의 농도가 낮을수록 쉽게 얼어버립니다. 부초만 잘 따주었다 해도 동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균형적인 나무는 포도 성숙기가 되면은 부초 발생이 저절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십 년간 비료를 당연히 때때마다 사용했기 때문에 축적된 비료가 많아서 포도 성숙기 이후에도 부초를 딴다고 애를 쓰십니다. 성숙기 이후에도 영양 생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포도와 지속적으로 경쟁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포도 품질 향상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난하고 먹을 게 귀했던 6.25 시절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사람도 토양도 덜 먹어야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설하우스에서의 빈 열매 가지, 양분 전환기 이후의 잎 이상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